KBS 제1라디오 3시 뉴스를 마칩니다. 3시 5분입니다. KBS 여러분 안녕하세요. KBS 1라디오 라디오 전국 일주 아나운서 이규원입니다. 어릴 때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이런 질문 받으면 참 난감했던 기억이 납니다. 엄마도 좋고 아빠도 좋고 이 우선순위를 정할 수 없는 건데 이 한 가지 답을 정해야 한다는 거 정말 곤란한 질문이죠. 사실 아이들에게는 이거 썩 좋은 질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초복인 오늘 땀 쭉 빼는 삼계탕 먹을래? 아니면 시원한 콩국수 먹을래? 이런 선택 앞에서 고민하시는 분들 오늘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초복은 본격적으로 여름의 시작을 알리는 때죠. 그래서 마음을 단단히 먹고 기운을 차린 다음에 시작하자는 뜻에서 이렇게 보양식을 챙겨 먹게 된 건데, 이 삼계탕이든 콩국수든 특정한 날을 정해서 몸에 좋은 음식, 맛있는 음식을 챙겨 먹는 건 지치기 쉬운 이 여름에 참 지혜로운 방법이다 싶어요. 오늘 금요일이고 또 초복인데요. 힘나는 거 좀 잘 챙겨 드셨습니까? 저는 맑은 생선탕을 좀 낮에 먹었습니다. 기운이 좀 나기도 하는데요. 오늘 문자 주제를 힘이여 솟아라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요즘 딱히 신나는 일도 없고 기운도 없고 사는 게 재미가 없으신가요? 에너지와 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문자 보내주시고요. 반대로 기운이 펄펄 넘치는 분들, 좋은 일, 신나는 일 많고 또 사는 게 너무 재밌다 하시는 분들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이 청취자들과 함께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9730 무료 KBS 콩 게시판 이용하시면 되고요. 오늘도 문자 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해서 모바일 커피 쿠폰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이 방송은 KBS 1라디오 실시간 유튜브 계정을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화면과 함께 여러분들 댓글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주제와 관련된 글들 남겨주시면 이 가운데서도 추첨해서 저희가 선물 드리겠습니다. 또 오늘도 청취율 전화가 올 거예요. 조사하는 전화가 오게 되면 KBS 1라디오에서 방송된 이규원 아나운서가 진행하는 라디오 전국 일주 잘 들었다 이렇게 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라디오 전국 일주 출발합니다. 대한민국 구석구석 동네방네 이모저모 전국이 가까워지는 시간 KBS 1라디오 라디오 전국 일주. 먼저 지역 뉴스 브리핑입니다. 이종훈 시사평론가 전화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 장기화되지 않을까 우려했었는데 이 부산 지하철 파업 이틀 만에 철회됐군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 10일부터 이제 총파업에 돌입하지 않았습니까? 네. 추가 협상 일정도 잡지를 못해서 장기화가 우려가 됐었는데 어제 오후에 이 노사가 어찌됐건 재협상에 나섰고 생각보다 빨리 타결이 됐어요. 한 3시간 정도 만에 이제 잠정 합의안을 이끌어냈고요. 다행입니다. 예, 그 노조가 마지막 교섭에서 요구한 게 임금 1.8% 인상이었는데 그 절반, 그러니까 0.9% 정도만 인상을 일단 하기로 했고, 네. 그 대신 이제 신규 인력을 한 540명 정도 더 채용하는 안, 이게 이제 포함이 됐습니다. 지금 사실은 이제 원래 더 요구하고 싶었던 내용이 더 있었던 것 같긴 한데 어찌됐건 이번엔 노조도 조금 많이 양보를 한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오늘 아침부터 파업 처리하고 업무에 복귀를 했고요. 근데 이번 이제 합의안이 잠정 합의안이기 때문에 네. 대의원 대회하고 조합원 총투표를 거쳐서 이제 확정이 돼야 하는 그런 절차가 남아 있긴 한데 예. 이변이 없으면 그렇게 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예. 자, 지난 1982년 이 택시 합승이 전면 중지된 지 37년 만에 이 서울에서 택시 승객들이 심야 시간에 이 택시 합승을 할 수 있게 됐다고요. 이게 그러면 조건부 허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직 뭐 실행에 들어간 건 아니고요. 예. 그러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어제 제4차 신기술 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했는데 이 심야 시간 택시 동승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서비스 요것에 대해서 실증 특례 자격을 부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시범 사업으로 이제 제한적으로 이제 허용을 하는 건데요. 네.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조건이 지금 이제 따라 붙습니다. 시간대가 일단 이제 밤 10시부터 그 다음날 새벽 4시까지 이렇게 제한이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일단은 서울 지역 중심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서울에서도 보면 이제 주로 그 유흥가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런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한정적으로 실행을 하고 차량도 서울 지역 택시에 좀 한정을 하도록. 그리고 또 심야 택시 같은 경우에 안전이 또 많이 우려가 되잖아요. 네. 그래서 뭐 이용자 실명 가입이라든가 또 이 탑승 사실 지인 알림 서비스 같은 거 이런 것도 탑재하도록 이렇게 방안을 함께 마련해서 이번에 허용을 했습니다. 네. 전라북도가 이 최근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추진하는 용담호의 이 수상 태양광 설치 계획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군요. 네, 며칠 전에 이제 저희도 다루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우려가 있다 이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저희가 나눴었는데요. 그 내용은 이제 한국수자원공사가 이제 전라북도 진안군에 있는 용담댐 그 일원의 20메가와트급 연간 발전량 24,000여 메가와트급 이 수상 태양광 발전 시설 이제 설치를 추진하고 있는 건데 예. 현재 소규모 환경 영향 평가가 진행 중인 상태거든요. 네. 근데 지난번에도 이제 지적드렸습니다만 이제 문제는 용담호가 식수원이라는 거고 전라도 도민의 70% 그리고 충남 도민 상당 일부도 여기서 이제 식수를 공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라북도가 이제 보도 자료를 오늘 낸 거고요. 네. 이건 광역 수자 상수원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상수도 공급이 우선돼야 한다. 네. 그리고 이제 이 도민 정서상 수용하기 어렵다라고 공식적으로 오늘 이제 보도 자료를 낸 겁니다. 네. 그래서 전북지방환경청에도 이런 내용을 함께 전달을 한다 그래요. 그리고 용담호 인근의 6개 시군도 반대 입장을 지금 가지고 있다 그럽니다. 그 예. 입장도 함께 전달을 해서 이 환경 영향 평가에 반영을 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예. 중간에 전화 상태가 조금 고르지 못했는데 그 방향 잘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 경북 구미시 의원이 이 경로당 CCTV 영상을 임의로 열람하고 복사한 사실이 드러나서 경찰이 수사 중이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김낙관 구미시 의원이 경로당 2곳에 들렸다 그래요. 네. 그리고 이제 CCTV 영상을 이제 본 다음에 그것도 이제 복사를 해서 이제 갔다는 겁니다. USB에 담아서 이제 갔다는 건데 네. 이게 이제 고발이 접수가 돼서 경찰이 개인정보법 위반 혐의로 지금 수사에 들어간 상태인데 지난달 12일에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럽니다. 지금 김 시의원 같은 경우에는 CCTV 시스템 점검 차 그런 거다. 네. 하지만 복사는 했다라고 이제 그 사실은 지금 시인을 했어요. 하지만 이제 동사무소하고 경로당의 사전 허락을 받진 않은 것으로 이렇게 좀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왜 그랬을까에 지금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이 김 시의원이 그 원남 새마을금고 부이사장 출신이라 그래요. 네. 그런데 새 이사장 선거가 지금 이제 임박해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현재 이사장의 뭐 재선을 돕기 위해서 이제 그랬던 것으로 일단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경쟁 후보들도 이 경로당 같은 데는 많이 방문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 뭔가 불법 선거 운동 사례가 있으면 그거를 좀 적발해서 물증으로 아하. 고발하려고 했던 거 아닌가. 예. 뭐 이런 추정이 좀 나오고 있는데. 그 이사장 그래서 그 지역에 선거가 언제입니까? 올해 12월 10일에서 내년 1월 사이에 지금 열릴 예정인데요. 예. 사실은 지방에서 이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가 굉장히 뜨겁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좀 지역에서 상당히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자, 강원도 고성 해안가에서 이 북한 나무배가 또 발견됐다고요? 네, 북한 목선이 이제 발견됐다고 하는 건데요. 예. 그러니까 오늘 오전 10시 37분께였다 그럽니다. 강원도 고성군의 그 거진 1, 2해안. 저도 이제 가끔 가는 데인데 해안으로부터 한 30m 정도 떨어진 지점에서 해경이 이제 소형 목선을 이제 발견을 했고 발견하고 보니 뭐 안에 타고 있는 사람은 없었다 그래요. 그래요. 또 침수 흔적도 있고. 그래서 지금 이제 합동참모본부 쪽에서는 일단 대공 영위점은 없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는데 이게 지금 의외로 지금 논란을 좀 많이 낳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달 15일에 속초항에서 이제 북한 목선 발견돼서 또 굉장한 논란을 겪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논란 중입니다. 네, 예. 그게 이제 유사한 목선으로 보이는데, 그러니까 지금 그 네티즌들이 지적하고 있는 건 뭐냐하면 목선에 탔던 북한 주민 이미 상륙한 거 아니냐. 아하. 그래서 그 사람들 빨리 찾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혹시 또 뭐 간첩일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예. 이런 얘기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고. 그래서 빈배라는 거죠. 예. 예, 또. 그러니까 아울러 이번에도 좀 경계에 실패한 거 아니냐. 예. 이런 우려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여름 피서철 맞아서 이 수상 레저 기구 즐기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에 대비해서 해양경찰청이 이 수상 레저 집중 관리 수역을 지정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전국에 496곳을 지정을 했는데요. 네. 그게 이제 보니까 세 군데로 분류를 했더라고요. 주요 활동지, 사고 다발지, 그다음에 주요 항포구, 이렇게 해서 전국에 이제 490여 곳, 거의 이제 500곳 가까이 이제 지정을 한 겁니다. 네. 이게 최근에 사실은 이 수상 레저 기구 사고가 많이 발생해서 그렇다 그럽니다. 예. 그러니까 지난해 같은 경우에도 469건 정도 이렇게 발생을 했다 그러고요. 그런데 이 레저보트 등록 대수가 최근 5년간 연평균 한 3,500대씩 늘어나고 있다 그래요. 네. 수상 오토바이 같은 거 이제 많이 다니잖아요. 그게 특히 이제 논란이 좀 많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양적 확대에 비해서는 제도 개선이 좀 미비하다. 네. 그러니까 2000년부터 수상 레저 안전법이 시행이 되고는 있는데 여전히 좀 부족한 점이 많다. 뭐 안전거리 제한 규정도 없고 난폭 위협 운항 정도 그 판단 기준도 없고 이건 좀 문제다, 이런 지적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끝으로 소식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광주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 오늘 저녁에 개막하죠? 네, 개막식이 이제 오늘 저녁 8시부터 그러니까 네. 5.18 민주 광장에서 이제 합수식을 하는 걸로 해서 이제 시작이 되고요. 광주여대 유니버시아드 체육관에서 이제 이원 중계 방송으로 이제 진행을 한다 그럽니다. 뭐 극적 효과를 위해서 세부 내용은 비공개라고 하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나중에 그 TV를 통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뭔가 좀 준비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슬로건이 평화의 물결 속으로 예, 멋진 그렇습니다. 개막식 준비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또 최초로 열리는 그 세계 수영 선수권 그렇죠. 대회고 아시아권으로 기준으로 하더라도 세 번째에 불과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역대 최다 규모입니다. 194개국 2,600여 명의 선수가 지금 참가를 하는 거고요. 네. 우리도 사실은 5개 동목에 82명, 역대 최대 규모로 출전을 합니다. 예, 광주는 축제분일 것 같습니다. 소식 고맙습니다. 네. 이종훈 시사평론가였습니다. 부산, 창원, 대구, 광주, 전주, 대전, 청주, 춘천, 제주, 울산, 진주, 안동, 포항, 목포, 순천, 충주, 강릉, 원주. KBS 1라디오 라디오 전국 일주. 오늘 한 주의 끝자락인 금요일이고 또 초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문자주에는 지친 여러분에게 좀 힘을 내시라고 힘이여 솟아라, 이렇게 문자주에를 정했습니다. 2410님께서 삼계탕 하시면서 이열치열이잖아요. 왠지 건강해질 것 같습니다. 저녁에 훈련소에 있는 아들한테 전화가 와야 제 마음을 알 것 같아요. 라고 하시면서 초복인데 콩국수 대신 삼계탕을 선택하신 분 같고, 1968님은 혼자 하는 공장 일이 어렵지만 10살 아들 생각하면 특히 잠자는 모습 볼 때 힘이 솟구칩니다. 저녁은 아들 좋아하는 콩국수로 하렵니다. 자, 삼국수 아니죠. 삼계탕과 콩국수가 1대1입니다. 3331님. 닭 한 마리에 전복 10마리 넣어서 끓여 먹었습니다. 아우, 진짜 보양식 드셨네요. 8094님. 올해 50된 가장입니다. 요즘 살기 너무 힘들어요. 대학생 딸과 고2 아들 있는데 아직 어리지만 아빠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하는 말 한마디 혹은 표정, 이런 거 느꼈을 때 위로가 되고 살아가는 힘이 됩니다. 라고 하셨어요. 9693님은 애가 셋이라 참 행복하지만 셋째가 아직 어려서 외벌이 중인데 힘드네요. 버티다 보면 또 힘이 나겠죠? 하시면서 오늘 처음 문자 주셨어요. 모바일 커피 쿠폰 선물 드리고요. 6017님 부산에서 문자 주셨군요. 35년째 출근에 앉아서 일을 하니 허리다리 아프고 오후 되면 기운이 쭉 빠집니다. 라디오 전국 일주 들으면서 피로를 풀고 있습니다. 좋은 방송 감사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오히려 저희가 더 감사드립니다. 6017님 힘내시고요. 모바일 커피 쿠폰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이런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힘이여 솟아라. 주제로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9730, 무료 KBS 콩 게시판, 또 유튜브
KBS 일라디오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소개해드리고 선물도 드리겠습니다. 추첨해서 선물 드립니다. 자, 지역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먼저 진주부터 가보겠어요. 임소정 리포터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진주입니다. 진주 날씨는 어떻습니까? 오늘 초복이잖아요. 네. 복날답게 진주 현재 기온 30도를 가리키면서 아주 뜨거운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점심 뭐 드셨어요? 저는 그냥 정식 먹었거든요. 오늘 같은 날 사람 너무 많을 것 같아서. 네. 네. 갑자기 질문 드려서 좀 당황하셨죠? 아니요. 삼계탕 드셨어요? 아니요. 저 아까 그 맑은 생선탕 먹었다니까요. 오프닝 못 들으셨군요. 자, 하동에 네. 있는 한 시골 마을에 이 농업과 목축업 기구 대여해주는 어떤 센터가 들어섰는데 이게 무인 공유센터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요. 네. 요즘에 귀농 귀촌하는 분들 많다고 하잖아요. 늘고 있죠. 네, 2017년도에는 귀농 귀촌인이 50만 명을 돌파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농촌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로는 전원 생활을 하고 싶어서 또는 바쁜 도시 생활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또 여가 생활을 위해서 등등 다양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네. 우리 청취자분들 가운데 한적한 시골 생활을 꿈꾸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저도 가끔 꿈꿔요. 특히 그래요? 이 프로그램 진행하면서 더 많이 드는 생각인데 네. 그런데 사실 준비가 또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심사숙고해서 결정해야 될 게 바로 귀농 귀촌인 것 같아요. 그럼요. 이 예. 단순한 로망으로 시도를 했다가는 다시 도시로 돌아가는 분들 많다고 하는데요. 네. 도시보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농촌 지역의 여건상 생활을 하다 보면 불편한 점들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농기구나 어떤 기계 하나를 빌려야 할 때라든지 네. 뭘 사러 나갈 때도 도시까지 나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는데요. 이 지리산 자락의 산골 오지마을인 하동 청학동에는 국내 최초로 ICT 정보통신 기술을 기반으로 한 공기구 무인 공유센터가 들어섰습니다. 네. 이 무인 공유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하동 노인통합지원센터 이사장 한삼엽 씨를 통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네. 하동 청학동 하면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산골 오지의 마을로 우리 청안명 묵계리는 대부분 어르신들이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단독주택인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소소한 그런 수리가 이렇게 많이 필요한 경우가 많았는데 인근에 있는 중소도시 진주나 강양 지역으로 나아가서 구입을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집에 뭘 수리를 하려고 요청을 해도 거리가 멀다 보니까 비용이 만만치 않은 이런 여러 가지 생활의 불편함이 있었죠. 여기에는 21개 품목 60여 개의 공구가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이 무인 공유센터 생기기 전에는 정말 많이 불편하셨을 것 같습니다. 네, 이 공구라는 게 일상적으로 자주 사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한 번쯤 필요한 기계인데 구입을 하려면 돈도 많이 비싸요. 들죠. 네, 네. 또 구입하려고 해도 시골에서는 구입하기가 힘들다고 해요. 2시간 거리에 인근 도시로 나가야 하는 불편함도 있었고요. 그리고 구입을 한다고 해도 관리도 잘 안 되고 수리를 요청하려고 해도 도시와의 거리 차이가 있다 보니까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이러한 단점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얼마 전 이렇게 공기구 무인 공유 센터가 들어서면서 마을 주민들이 언제든지 편리하게 그것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된 거죠. 네, 지금 유튜브 화면에 그 뚝딱뚝딱 공구소 이렇게 화면이 맞습니다. 나가고 있는데 네. 이렇게 생겼군요. 맞아요. 그러면 이 안에 어떤 기계들이 있는 겁니까? 네, 이 농사와 목공에 필요한 전동 드릴과 톱, 절단기, 또 전기 대패, 가정용 공구 센트 등 이 공기구 21개 품목 60여 개의 공구가 구비돼 있고요. 네. 이 공기구 대여 기간은 최장 3일간 이용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이용 방법도 간단하더라고요. 이 마을 주민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하동군 청안면 장고마을에 살고 있는 정금석 씨입니다. 네. 지금요, 우리 시골에 고가의 공구를 준비하기가 힘들고, 기껏해야 뭐 드라이버, 드릴 정도, 몇 개 정도밖에 없는데, 한마드릴 같은 게 사실 뭐 90만원, 100만원 정도 하거든요. 이때까지 전문가를 불러야 되고, 그 대여를 하려고 하면 센터에 가서 빌려오면은 그냥 왕복 거의 2시간 걸려요. 시간적으로 물적으로 모든 게 낭비가 되는데, 이게 생김으로 해서 아주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자기 주민등록 번호를 누르고 하면 이게 열려요. 지금 대여 버튼을 누르면요. 네, 입력하세요. 사물함이 열립니다.
좋죠. 이게 왜냐면 무인 시스템으로 이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어렵게 절차를 거치고 막 자기 주민등록번호 넣고 열기해서 이렇게 찾아 쓰고 또 나중에 가서 반납을 하고 닫아버리면 돼요. 1년에 한두 번 쓸까 말까 하는 그런 공간도 있거든요. 기술센터 가서 빌려 와야 되거든요. 그걸요. 하동까지 나가야 됩니다. 빌려 와서 쓰고 또 반납을 하고 하는 그런 번거로움이 없죠. 그건 또 대여료가 또 있어요. 여기 지금 무료 아닙니까? 무료. 매력적이네요. 무료고 그리고 주민번호만 입력하면 네. 열리고 갖다 쓰고 도로 넣어놓으면 되고. 그렇죠. 간단해요. 아니 첨단 기술 이용한 시스템이라고 해서 좀 어려울 줄 알았더니 오히려 더 편한 거예요. 그렇죠. 네. 예. 휴대전화 번호나 주민등록 번호만 입력을 하면요. 어르신들도 아주 쉽고 편리하게 공기구를 대여해서 이용하실 수 있고요. 또 분실 사고 방지를 위해서 공기구함 이 내부에 동작 인식 및 실시간 영상 전송 기술이 적용된 카메라가 또 장착이 돼 아하. 있습니다. 예. 이제는 도시까지 멀리 나갈 필요 없이 언제나 손쉽게 공기구를 빌릴 수 있게 돼서 편리하다고 하는데요. 이 대여소 이용 방법에 대한 교육하고 또 공기구 사용에 대한 안전 교육까지 계속해서 실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 무인 공유 센터가 어르신들의 생활에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더욱더 편안하고 행복한 마을이 되길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진주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임소정 리포터였습니다. 무료로 대여해 주는 것도 고맙지만 그 또 농기구 사용하는 방법 몰라서 안전사고도 가끔 있거든요. 그 교육까지 해준다고 하니까 참 도움이 많이 되겠어요. 자, 이번에는 제주로 가보겠습니다. 박민지 리포터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제주입니다. 주말 맞아서 또 제주 여행 계획하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지금 제주 날씨 어떻습니까? 네, 조금 전까지는 최고 기온 28도까지 올랐는데요. 네. 지금은 기온이 조금 내려가서 24.5도입니다. 예. 이 자외선 지수도 매우 높고요. 햇살은 따갑지만 그래도 바람이 시원하게 불고 있습니다. 네, 바람 시원하고 햇살 좋은 제주 많이들 찾아가실 것 같은데 또 휴가철 앞두고 있어서 여러 가지 뭐 흥겨운 축제도 열리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여름 휴가지 1위로 꼽히는 곳이 바로 제주도인데요. 네. 그래서 제주 바다는 여름 휴가를 보내기 위한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그중 옥빛 바다인 제주 함덕해수욕장에서 오늘부터 28일까지 2019 함덕 뮤직 위크가 열리는데요. 네. 이 소식 준비했습니다. 오늘부터 28일까지면 한 16일간 한 네. 뭐 3주? 네, 가량 맞습니다. 되네요. 예, 네. 어떤 축제입니까? 올해로 16회째를 맞이하는 제주의 대표적인 음악축제인데요. 이 제주시가 주최하고 함덕리 새마을회 또 함덕 뮤직위크 조직위원회가 주관하는 이번 축제는요. 총 4개의 테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열리는 스태핑스톤이 함덕 뮤직위크의 시작을 알리는데요. 스태핑스톤은 락밴드들의 공연으로 진행됩니다. 네. 먼저 이번 행사의 축제위원회 함덕리 한명용 이장의 축제 소개 들어봤습니다. 네. 스태핑스톤은 우리나라 그룹이 10개 팀 그리고 일본에서 2개 팀이 옵니다. 그 관광객들도 한 7, 8천 명이 이틀간에 걸쳐서 오시고 아주 큰 축제로 함덕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럼 이 함덕해수욕장에서 스태핑스톤을 제대로 즐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흥이 나야 됩니다. 어떻게 흥이 나야 하나요? 음악에 맞춰가지고 뭐 춤을 추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같이 움직여줘야 돼. 외국에서 오신 분들은 자연적으로 그렇게 흥이 되는데 우리나라 관광객들 오신 분들은 약간 그런 흥은 좀 적은 것 같아가지고 같이 맞춰서 흥을 맞춰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좀 더 많은 그룹이나 또 많은 관광객들 올 수 있도록 더 많이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6시부터 좋은 음악과 함께 해변을 많이 즐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축제를 즐기려면 일단 그 리듬을 타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예, 아유 무더운 여름은 시원한 음악과 시원한 바다가 만나면서 이렇게 좀 더위를 싹 날려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제가요 이 네. 소식을 전해드리기 위해서 방금 함덕해수욕장에 다녀왔는데요. 아하. 벌써 많은 사람들이 축제를 즐기려고 해수욕장을 찾으셨더라고요. 저는 작년에 함덕 뮤직위크를 함께 했는데요. 네. 분위기가 정말 좋습니다. 올해도 이 축제를 손꼽아 기다리기도 했고요. 아직도 흥분이 좀 가라앉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런가 봐요. 방금 다녀와서 그런지 마음은 이미 함덕해수욕장에 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 축제 분위기와 음악 소리 들려오니까 마음이 더 설레이는데요. 아마 이곳을 찾은 사람들도 저와 같은 마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함덕 뮤직위크 김명수 조직위원장과 사람들의 얘기 들어봤습니다. 네. 작년에도 뜨겁게 지냈던
페스티벌인 것 같고요. 예, 올해도 뭐 역시 뜨거워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여름이어서 신나게 좋은 음악과 함께 같이 즐겼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많이들 놀러 오세요. 네. 작년에도 너무너무 즐거웠는데 올해는 또 어떤 즐거움이 있을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같이 즐겨요. 한달살이 하러 왔는데 여기 축제하러 와서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스태핑 스톤에 오게 된 게 오늘 처음이어서 정말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빨리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바다가 너무 여유롭고 음악도 같이 들으면서 같이 음악 축제 즐기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네, 제주의 락 페스티벌 스태핑 스톤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 축제가 열리고 앞서 4개의 다른 그 테마로 축제가 열린다고 했는데 또 다른 건 어떤 테마입니까? 매주 다른 테마로 축제가 진행되는데요. 이 다음 주 주말에는요. 국제 라틴 문화 페스티벌이 열립니다. 라틴. 네. 예. 여름밤에 들려오는 라틴 음악 소리가 정말 이국적으로 느껴지는데요. 그렇겠네요. 네, 작년에는 여기가 대한민국인가 제주도인가 남미인가 싶더라고요. 그럼 이 국제 라틴 문화 페스티벌에는 어떤 나라 음악인들이 참가할까요? 네, 먼저 제주에서는 제주를 대표하는 스카이 밴드인 사우스 카니발이 참여하고요. 또 프랑스, 일본, 태국, 베트남 등 세계 각국의 음악인들이 함께합니다. 또 7월의 마지막 주말인 토요일에는요. 클래식 페스티벌이 열리는데요. 네. 이 오케스트라 공연과 클래식 토크 콘서트를 만날 수 있습니다. 예, 마지막 축제는 어떤 테마입니까? 마지막 날인 일요일에는요. 핫썸머 워터 페스티벌인데요. 이 물총 싸움과 함께 DJ 워터 파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테마별로 축제를 준비하니까 참 다양하게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함덕 뮤직 위크 제대로 즐기기 위한 어떤 팁 없을까요? 저는요. 우선 편한 신발을 꼭 신고 가는데요. 신발 편하게? 네. 음악에 맞춰서 이렇게 몸을 움직이려면 발이 편해야 할 것 같더라고요. 얼마나 많이 움직이시려고. 예. 네. 다이어트가 될 때까지. 네. 그리고 3주 동안 이 몸으로 음악을 느끼고 즐기기보다는 또 한 주 정도는 함덕해수욕장이 보이는 서우봉의 산책길에서 또 이 해가 지는 노을 보면서 귀로는 음악을 들으면서 즐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만의 방법인데요. 네. 정말 낭만적입니다. 아니 너무 부러운데요. 제주에 지금 가 계시는 분들 이런 축제를 즐길 수 있는 분들이 참 부럽고요. 그 함덕 해수욕장에서 며칠 전에 상어 나타났던 곳이잖아요. 그래서 그 상어 퇴치기도 설치할 거다 뭐 이런 얘기 들리던데 네. 그 소식 좀 전해주세요. 상어 나타났다는 소식에 많이 놀라셨죠. 그럼요. 네, 지금 제주시에서는 상어 퇴치기를 설치하는 이 상황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 상어 퇴치기는 상어가 감지할 수 있는 미세한 전류를 흘려보내는 장치인데요. 이 장치는 지금 현재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사용 중인 장치라서요. 네. 안심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해경에서는 상어가 출현했을 때 안전수칙도 발표했습니다. 네. 이 상어가 주로 활동하는 이른 새벽과 밤에는 해수욕을 자제해야 한다고 하고요. 예. 그리고 상어가 접근하는지 알기 힘든 이 물이 탁한 구역은 들어가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이번에 나타난 상어는 사람에게 위험한 종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예. 네, 제주시와 함덕해수욕장에서 이 피해가 없도록 잘 대비하고 있으니까요. 네. 안심하시고 안전수칙도 잘 지키시면서 이 무더운 여름 음악과 하나가 되는 함덕 뮤직위크 즐겨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제주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박민지 리포터였어요.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네요. 오늘 힘이여 솟아라라는 문자 주제로 여러분들의 문자를 받고 있는데 유튜브로 또 글을 주신 분이에요. 장민우 씨. 라디오 투어를 하다가 엄청 오랜만에 KBS 1라디오 왔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인 1994년 말부터 라디오라는 걸 처음 듣기 시작했는데 그때 바로 KBS 1라디오를 처음 듣게 되셨다고. 장민우 씨 감사드리고요. 저희한테 문자 한번 또 보내주세요. 커피 쿠폰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자, 그 밖에 다른 문자도 좀 볼게요. 8717님. 오늘 닭 130마리 인삼 넣고 푹 삶아 찰밥에 어르신들 대접해 드렸어요. 저도 땀 흘린 뒤에 한 마리 꿀꺽 맛있게 먹었습니다. 봉사를 하셨나 봐요. 처음 짜 주신 분이고요. 8118님 어린이집 아이들과 함께 어린이 대공원 왔습니다. 날씨도 적당히 덥고 아이들 까르르 웃는 목소리하며 아름다운 꽃들 너무 좋아요. 나이 들어도 이렇게 산다는 게 즐거울 수가 없어요. 참고로 저는 70대 할아버지입니다 하시면서 사진도 보내오셨습니다. 자,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9730 무료 KBS 콩 게시판 그리고 유튜브 KBS 1라디오 검색하셔서 여러분들 댓글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시각 3시 35분 돼가고 있는데요. 날씨와 교통 상황 간추린 뉴스 이어드리겠습니다. 기상청 최영호 씨 전해주세요. 네, 날씨 정보입니다. 삼복의 시작인 초복인 오늘 어제에 비해서 2, 3도가량 기온이 올라 있고요. 전국이 26도에서 30도의 낮 최고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8도까지 올라 25.9도에 그쳤던 어제에 비해 2도가량 기온이 더 올라 있습니다. 강릉과 세종, 대전도 29도, 대구 30도 등으로 대부분 이렇게 어제보다 기온이 올랐고요. 내일과 모레 글피로 가면서 계속해서 기온이 30도 안팎 혹은 30도 이상으로 오르는 곳이 많겠습니다. 또 다음 주 목요일까지 비가 자주 지날 텐데요. 국지성이 강한 대기 불안정에 의한 소나기나 장맛비가 좀 지나는 곳이 있겠고요. 남과 북으로 조금은 드문드문 지날 전망입니다. 우선 오늘은 경기 동부와 강원 영서 오후에 소나기 지나고 서울, 경기, 충남은 오늘 밤부터 비가 조금 오겠고요. 내일 새벽부터 오후 사이에도 중부지방은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남부 내륙은 다시 내일 오후 소나기가, 제주도는 내일 낮에 장맛비가 내리겠고요. 모레 일요일 그리고 다가오는 한 주의 시작 월요일 이틀간은 중부지방과 경상도 내륙 중심으로 낮부터 밤사이 가끔 비도 지날 전망입니다. 비가 자주 오죠. 화요일은 제주 쪽, 수요일은 주로 남부지방, 다가오는 목요일은 충청도까지 비가 점차 확대되면서 다음 주 화요일과 목요일 사이에도 비 오는 곳이 좀 있겠습니다. 이 때문에 작은 우산 하나는 필수가 되겠고요. 계속해서 내일과 모레 기온이 점차 오르긴 하겠지만 미세먼지와 오존 농도 상황은 계속해서 무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 28.4도입니다. KBS 날씨 정보였고요. 계속해서 이 시각 교통 상황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 김은아 씨가 정리해드립니다.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나른한 오후 시간대 졸음운전하기 쉬운데요. 창문을 자주 열어 환기를 시키거나 졸음쉼터, 휴게소 등 안전한 장소에서 휴식을 취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셔야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기흥 부근 1, 2차로에서는 버스 사고 처리하면서 기흥동탄나들목에서 기흥나들목까지 3km 구간에서 밀리고 있습니다. 더 가서 죽전휴게소 부근에서 서울요금소 사이 3km 정체는 작업 때문이고요. 달래내고개에서 반포까지도 속도를 못 내고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은 서평택 부근 2차로에서 승용차 사고가 나 주의 운행을 하셔야겠고요. 발안에서 화성휴게소 부근과 매송에서 용담터널, 일직분기점에서 금천 일대로 밀리고 있습니다. 제2경인고속도로 인천 방향은 일직분기점에서 광명 사이로 막히고요. 안현분기점 진출로 1차로에서는 화물차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더 가서 서창분기점에서 남동까지도 정체가 되고 있습니다. 광주 원주고속도로 광주 쪽 금사터널 입구부 1차로에서도 사고 처리하고 있고요.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쪽 서종 부근에서도 승용차 관련 추돌 사고가 나 1차로가 막혀 있으니까요. 2차 사고에 유의를 하셔야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이어서 라디오 정보센터 연결해서 이 시각 주요 뉴스 듣겠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9% 오른 시간당 8,590원으로 의결한 데 대해 수용도 등이 잘 반영됐다고 생각한다며 재심의를 요청할 생각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오늘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9% 오른 시간당 8,590원으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사용자 측과 노동자 측 위원들의 의견이 치열하게 오갔고 모두가 있는 자리에서 표결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1차로 취합한 추가 경정 예산안은 1,200억 원 규모이며 주요 소재와 부품, 장비의 기술 개발과 신뢰성, 성능 평가를 위한 사업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한국이 불화수소 등 전략물자를 북한에 반출했다는 일본의 주장에 대해 그런 일은 없다. 현재로선 의심할 여지가 없다며 정의심이 되면 상호 검증을 해서 신뢰를 회복하는 게 시급하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가 일본이 수출 규제 품목으로 발표한 불화수소를 한국 기업에 공급할 수 있다고 한국 측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헤드라인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KBS 1라디오 라디오 전국 일주. 네, 휴가철 앞두고 점점 해수욕장 찾는 분들 많아질 텐데 사실 바다는 생각보다 조심해야 할 것이 참 많은 곳입니다.
특히 해마다 이맘때면은 해파리에 쏘이는 일이 자주 발생하는데요. 지역 이슈 포커스 오늘은 해파리의 모든 것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 기후변화연구과의 이모래 연구관 전화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 해파리 유해 생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바다에서 발견되는 해파리 종류가 어느 정도나 되고 또 어떤 것들인지 좀 소개해 주세요. 네, 우리나라 해안에서 출현하는 해파리는 약 35종 정도로 밝혀져 있습니다. 꽤 많군요. 네네. 그 중에서 대표적인 종이 1m 이상이 되는 대형 해파리인 노무라 해파리와 네. 그다음에 연안의 오염된 해역에서 주로 발생하는 보름달 물해파리가 있습니다. 예. 이 두 종류는 2000년대부터 대량 발생을 해서 어업 활동에 굉장히 많은 지장을 주고 있고요. 예. 최근에는 기후 변화 등으로 인해서 수온이 상승하면서 예. 커튼 원형 해파리라든지 작은 상자 해파리, 유령 해파리 등 여러 종류의 독성을 가진 열대성 해파리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해마다 피서객들이 해파리에 쏘였다는 소식 자주 뉴스에서 전하거든요. 그런데 일반 피서객들은 그 얕은 바다를 이용하는 편이잖아요. 해파리가 원래 이렇게 수심이 얕은 곳에 있는 겁니까? 해파리는 대부분 연안에 사는 보름달 물해파리 같은 경우에는 연안에 붙어 주로 살고요. 예. 지금 중국 쪽에서 이렇게 크게 성장하면서 우리나라 연안으로 들어오는 오므라이키 해파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수직 이동을 많이 합니다. 수심 깊은 곳에도 있기도 하고 소침으로 떠오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류를 따라서 우리나라 연안으로 들어오면서 연안까지 밀려 들어와서 연안에서 발견되는 겁니다. 그런 거군요. 계절적으로 이 여름에 해파리 쏘임 사고가 많다는 건 이 여름에 그만큼 이용객들이 좀 바다를 많이 찾아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은 출몰기가 여름이라서 그런 건가요? 어떤 겁니까? 네. 대부분의 해파리가 여름철에 주로 출현을 합니다. 예. 보름달 물해파리 같은 경우에는 4월부터 연안에서 발생을 해서 성장하면서 성체가 되었을 때가 7월 정도 되고요. 네. 중국에서 유입되는 노무라이끼 해파리 같은 경우에는 성장을 하면서 우리나라 연안으로 들어와서 1m에서 2m 사이로 커졌을 때가 8월쯤 됩니다. 그래서 주로 이 두 종이 7, 8월에 나타나다 보니까 여름철에 또 나타나는 걸로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여름철에 더 많고 집중적으로 많이 몰려온다. 라는 말씀인데 원래 해파리가 공격성이 있어요? 이게 사람이 그냥 가만히 있어도 쏘는 건지 아니면 좀 움직인다거나 해파리가 좀 공격한다고 느낄 때 얘네들이 좀 쏘는 건지 어떻습니까? 해파리는 동물 플랑크톤의 일종으로서 대형종입니다. 그래서 하등한 동물입니다. 예. 감각기관이 따로 있어서 인지를 하거나 공격을 하는 능력은 없고요. 예. 해파리는 촉수가 길게 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촉수를 늘리고 있다가 물속에서 물리적인 물의 움직임이 있다든지 화학적인 물질이 이렇게 분비된다는 느낌이 들면은 자동적으로 해파리가 갖고 있는 촉수가 자동 발사가 돼서 쏘는 사고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군요. 사실 주위에 보면 해파리에 쏘이는 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분들도 좀 계세요. 실제로 어떤가요? 이게 생명에 지장이 있다든지 위험이 많다든지 어떻습니까? 네, 연안에서 주로 발생하는 보름달 해파리 같은 경우에는 독성이 없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네. 이러한 종들도 독성이 없다고는 하지만 사람에 따라서 건강 상태라든지 나이라든지에 따라서 또 달라지고요. 예. 노무라이끼 해파리 같은 경우에는 긴 촉수를 갖고 있는 종인데 이 종은 독성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저희 2012년에 어랑리에서 쏘임 사고가 나서 4세 여아가 사망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조금 위험한 종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외형상 특징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세요. 노무라 잎깃 해파리가 어떻다고요? 노무라 잎깃 해파리는 이제 성체로 성장을 해서 어른의 큰 상태가 되면은 사람의 키보다 훨씬 큰 1m에서 2m까지 사이즈가 됩니다. 네, 굉장히 커서 연안에서 잘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자, 바닷물 속에서 이제 해파리를 마주쳤어요. 근데 모래사장으로 이동하기가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가만히 있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어떻게든 빨리 밖으로 나오는 게 좋은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노무라이끼 해파리같이 촉수가 긴 해파리들은 어떤 물을 움직이느라도 있으면 자동적으로 이렇게 발사되는군요. 발사되기 때문에 어쨌든 멀리 떨어져서 나오시는 게 일단 맞고요, 나와야 조심은. 된다. 네네네.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하. 그러면 해파리에 쏘였어요. 네네. 뭐 이제 주변에서 119에 신고를 했는데 그 전에 응급처치로 할 만한 방법은 없습니까? 네, 해파리에 쏘였을 때는 해파리 쏘인 부위에 남아있는 촉수를 신속하게 제거를 하셔야 됩니다. 촉수 제거를 어떻게 합니까? 가장 손쉬운 방법은 크레디트 신용카드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걸로 이렇게 촉수를 긁어내셔야 됩니다. 빠져나올 수 있도록 가시 제거하듯이 빼서 이렇게 밀어서 제거를 하시고요. 네. 바닷물로 그 제거한 부위를 깨끗이 세척해 주시면 됩니다. 그 세척할 때 무엇으로 세척하냐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네. 저희들이 이 연구를 해본 결과, 아까 노무라이끼 해파리 같은 경우에는 화학물질에 반응을 하기 때문에, 뭐 식초라든지 알코올성 없는 수돗물 등 이용하면 더, 촉수가 더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바닷물로, 촉수를 제거하시고 바닷물로, 충분히 세척을 해주시면 되고요. 제거하신 후에 아마 통증이 많이 느껴지실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부분을, 폴리페놀 성분이 굉장히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되는데 그 폴리페놀 성분이 우리가 마시는 녹차에 있습니다. 그래서 녹차를 우려낸 물이나 그런 녹차 티백을 물에 젖은 티백을 상처 부위에 올려주시면 통증이 많이 완화되는 걸로. 네네. 예. 그리고 어쨌든 해파리에 쏘였을 때 바로 뭐 크레딧 카드가 없다, 신용카드가 없다 하면 좀 딱딱한 그런 면이 좀 날카로운 걸로 싹 긁어내라는 말씀이시죠? 네, 촉수를 일단은 몸 밖으로 빼내야 됩니다. 제거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미리 좀 응급처치 방법을 좀 숙지해서 피서객들이 좀 피해를 줄이고 여름철 안전하게 해수욕을 즐겨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지역 이슈 포커스 국립수산과학원 기후변화연구과 연구과의 이모래 연구관과 함께했습니다. 앞서 전화 상태가 잠깐 고르지 못했거든요.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금요일에는 화제 현장 서울에 이런 곳이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서울의 생생한 현장 소식 전해주시는 분이죠. 곽재현 리포터 부지런히 들어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디로 가볼까요? 이번 주는요. 그래도 좀 장마 전선이 왔다 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면서 좀 선선했잖아요. 근데 이제 장마가 지나가고 나면 또 무더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굉장히 덥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무더위에 가기 좋은 곳을 제가 좀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서울시 곳곳에 숨어있는 제가 분수를 총 6곳을 종합을 해드릴 겁니다. 예, 6곳이나 돼요? 네, 6곳인데요. 이 대표적인 곳이 6곳이고요. 이 분수마다 매력이 좀 달라서 누구랑 언제 어디로 가느냐 요거에 따라서 이 목적지가 좀 다르기 때문에 오늘 주목해 주시면 아주 알찬 정보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기대되는데요. 벌써 시원해지는 느낌입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싹 이렇게 분수를 보면 일단 소리가 시원하기 때문에 이 소리를 들으면서 더위를 한번 또 날리고요. 그다음에 물이 이제 위로 이렇게 치솟으니까 그걸 보면 우리가 또 흥분이 되잖아요. 맞아요. 바람만 봐도 시원하고. 네, 그러면서 이제 바람이 부니까 그 흥분 속에서 더위를 한 번 더 잊을 수가 있는데요. 주말에 이제 그냥 나들이 가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분수가 있는 곳을 찾아간다면 더욱더 즐거운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혹시 뭐 기억나는 분수 있으세요? 가장 최근에 제가 뭐 작년이었습니다만 가장 최근에 할 텐데 예술의 전당에 분수 처음 오시더라고요. 저 밤에 공연 들어가기 전에 한번 본 것 같은데 음악에 따라 이렇게 그렇죠. 예술의 전당 분수 제가 준비했거든요. 어디 다녀오셨는지 맨 나중에 정리를 해드릴 건데요. 일단 제가 다녀온 곳은 상암동에 있는 평화의 공원 안에 분수예요. 이 상암동 분위기를 일단 전해드리면 일단 조용하다는 게 특징이고요. 공간이 굉장히 넓잖아요. 그래서 이제 서로 공간 확보까지 조금 가능한 그렇게 좀 앉아서 좀 이렇게 분수를 좀 관망하는 이런 분위기로 좀 즐기실
차분해지겠네요. 분수 보면서. 분수를 앞에 두고 벤치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혼자 오셔서 좀 사색에 잠긴 분들도 좀 많았고요. 분수의 뒷 배경도 쭉 공원이기 때문에 푸릇푸릇하잖아요. 그래서 또 산책 겸 나오신 분들도 참 많았습니다. 아이들 와서 떠들면 방해가 될 것 같은데요. 여기는 아이들보다는 그냥 조금 이렇게 중년이나 연인들이 조금 많이 오는 분위기였거든요. 일단 상암동 평화공원으로 가보시죠. 네. 날이 선선해서 강아지 산책하다가 보게 돼서 왔어요. 분수를 보니까 더 소리 때문에 그런지 더 시원해 보이고 더 좋은 것 같아요. 자전거 라이딩 끝나고 여기 공기도 좋은데 점심 먹고 있어요. 여기로 자리를 잡으신 이유가 또 있을까요? 아니 이게 물이 있고 한적하기도 하지만 저기 지금 배경이 너무 좋잖아요. 예, 그러니까 늘 여기 와서 먹고 있죠. 쉬고. 네, 지금 유튜브로 이 방송 보고 계신 분들 화면이 직접 가서 사진 다 찍으셨어요? 네, 제가 사진 찍었는데 예, 상암동 평화의 공원 분수가 이렇게 생겼군요. 그렇죠. 예, 그런데 어쨌든 이 공원은 조용히 좀 산책하고 쉬고 싶은 분들이 찾아간다면 아이들 데리고 좀 물놀이도 시키고 즐겁게 놀리고 싶거든요. 어디 가야 될까요? 네, 이미 많이 아실 텐데요. 서울광장의 바닥 분수가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여기는 4월부터 12월까지 운영이 되고 있고요. 분수가 나오는 시간이 꽤 길어요. 오전 10시부터 저녁 5시 40분까지인데 매 시간 정시부터 40분 동안 이 분수를 즐길 수가 있습니다. 여기 가면 아이들이 바글바글하기 때문에 옆에 지나가기만 해도 물이 조금 이렇게 튀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시원함을 느낄 수 있고요. 또 아이들의 물 놀이터로 굉장히 유명한 곳이 있는데 바로 서울숲입니다. 서울 성동구 서울숲에도 바닥 분수가 있고요. 여기는 7월, 8월 이렇게 2달만 운영을 하고 오후 12시부터 4시까지 이렇게 30분씩 해서 총 5번 물 나옵니다. 그 서울광장 바닥 분수도 그렇고 서울숲 분수도 그렇고 분수도 좀 쉬는 시간이 있군요. 그렇죠. 예, 40분 물 붓고 한 20분 쉬고 네. 이곳은 서울숲은 한 30분 정도씩. 네. 예. 보통 기본적으로 한 30분 정도 나오는 것 같은데요. 예술의 전당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길게 1시간 동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볼만하더라고요. 그런데 30분 분수 쉬는 시간 또 지루하거든요. 기다리기. 시간 맞춰서 알아서 가야 되겠어요. 네. 그렇게 가면 아무래도 조금 이렇게 쉬고 자리 잡고 준비하면 이제 조금 이렇게 나올 때쯤 되게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연인들끼리 가면 좋은 곳 얼른 소개해 주세요. 저는요. 여기 정말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뚝섬 한강공원. 여기도 음악 분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수변광장이 있는데요. 낮 12시부터 해가 지고 난 뒤에 저녁 9시까지 운영이 되기 때문에 일과를 또 다 마치고 분위기 있는 데이트 코스로 딱인데요. 8시 이후에 가시면 아무래도 조명이랑 음악을 또 함께 보고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좋겠죠. 음악이 필요하더라고요. 분수 보면서. 분수가 또 음악에 맞게 또 이렇게 크게 또 올라왔다가 낮아졌다가 하니까요. 물이 춤을 추잖아요. 음악에 맞춰서. 네. 여기는 월요일에 제외하고 하루에 10번씩 20분씩 운영이 되고 있고요. 또 도심에서 덕수궁 안으로 들어가면 분수가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덕수궁 규모가 어느 정도예요? 석조전 앞에 이렇게 있는 분수가 꾸며져 있는데 고궁 데이트 하면서 또 동시에 시원하게 즐기실 수 있는 코스니까 꼭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도 역시 덕수궁이 휴관일이 월요일이기 때문에 월요일을 제외하고 오전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분수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왠지 덕수궁 분수에서는 음악은 나오지 않을 것 같은데. 네, 그렇죠? 여기는 좀 조용하게 즐길 수 있고요. 야간 고궁이 참 운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뭔가 이렇게 예전에 과거로 돌아간 듯한 이런 또 분위기 느끼면서 함께 좀 이렇게 거닐면 부부가 옛날 데이트했던 추억 떠올리면서 가면 좋을 것 같네요. 그렇죠. 뭔가 내가 좀 왕이 된 것 같고 왕비가 된 것 같은 그래요? 또 이런 좀 느낌 느껴보시면 좋을 것 어쨌든 같습니다. 분수마다 이렇게 가동 시간이 있기 때문에 미리 좀 알고 가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 앞서 그 평화의 공원 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분수 가동됩니까? 여기는요. 오후 12시, 1시, 5시부터 30분씩
볼 수 있거든요. 이 시간 알아둬야 되겠네요. 12시, 1시, 5시. 이렇게 해서 하루 3차례. 예, 볼 수 있는데 예. 제가 여기를 갔다 왔지만 30분이 벌써 다 갔나? 이럴 정도로 훌쩍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몰입해서 조금, 바라보다 보면 시간 금세 가죠. 아쉽기도 했는데 이렇게 잠시 공원에서 쉬었다 가는 것만으로도 자연과 좀 뭔가 하나가 됐다 이런 네.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시민들의 소감 이어서 들어보시죠. 네. 아, 시원해 보이네요. 행복하고 좋죠.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분수가 나오니까 구름 같고 노래도 있었으면 좋겠고 그냥 마음이 편안해지고 좋네요. 시원한 갈증이 풀리는 것 같고 굉장히 평화로워 보여요. 자연스러우니까 녹음도 있고 주변이 새들도 날아들고 진짜 조용하고 한적하고 힐링이 되는 것 같아요. 자연 속에서 이렇게 여유롭게 지내는 게 정말 좋아요. 세상 사람들 속에 막 자동차랑 분주하고 막 이러다가 이렇게 조용히 있으니까 생활이 활력이 되고 약간 우울한 기분도 없어지고 도심 속에 이런 자연이 있다는 게 정말 좋아요. 네. 편안하게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 네. 분수 앞에서. 그렇죠. 자기 분수를 차려가며 찾아가며. 자, 그리고 끝으로 예술의 전당 분수 좀 더 자세히 소개해 네. 주세요. 네. 여기의 묘미는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세계 음악을 들으면서 정말 그 예술 분수를 볼 수 있다는 건데요. 네. 산맥이나 학, 갓, 난초, 발레 이렇게 형상화한 분수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분수 쇼를 볼 수 있는 건 저녁 8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공연을 보기 전이나 보고 나서 네. 이렇게 즐기셔도 참 좋을 것 같고요. 또 낮 12시부터 1시까지 또 저녁 6시 10분부터 7시 30분까지도 가동이 되니까 네. 예술의 전당 분수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도 월요일은 가동을 안 하고요. 그래요? 3월 30일부터 11월 10일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개인적으로 분수가 막 이렇게 솟구칠 때 저는 그 시원한 관악기 연주, 네. 이 브라스 밴드 연주 들으면 참 더 시원해지거든요. 그러니까요.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네. 자, 오늘 서울 곳곳에 숨어 있는 분수 소식 전해주셨습니다. 화재 현장 서울에 이런 것이 곽지연 리포터와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네, 시원한 여름 보내세요. 고맙습니다. 자, 오늘 힘이여 솟아라라는 문자 주제로 많은 분들 문자 주셨는데요. 7025님 초복이라 직원들과 삼계탕 먹으러 가면서 못 먹을 것 같다 틈새 공약으로 시원한 동치미 국수 먹었는데 나름 만족스러웠습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처음 문자 주셨어요. 모바일 커피 쿠폰 선물 드리면서 오늘 라디오 전국 일주 인사드리겠습니다. 한 주일 동안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월요일 3시 5분 다시 옵니다. 이규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